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공 간의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월 7일 미국이 중공에게 전면적 반도체 무기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칩 사이언스법에 이어서 백악관이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에 뒤이어서 상무부가 사진과 같은 그런 중공에 대하여 또 중공에 대하여 중공의 특정 반도체 기업들에 대하여 이렇게 중첩 적용됩니다. 중공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적용되고 동시에 중공의 특정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을 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칩과 이 칩을 만들거나 개발하는 장비를 원칙적으로 수출 불허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GPU 칩인 A100과 H100 수출 금지로 엔비디아 그 주가가 와장창 그냥 사정없이 주저앉은 것과 지금 같은 조치가 모든 반도체 기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이죠. 가령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산 수출 막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수입 관세를 무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중공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지금 부셔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우락부락하고요. 목소리는 컸는데 고작 화웨이 한 놈만 죽일 듯이 패지만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는데 바이든은 말이죠. 부드럽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공 전체를 아예 통째로 두들겨 패서 진짜로 죽일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중공만 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푸틴은 이미 얻어 터져 갖고요. 올무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공을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바이든입니다. 와, 제 양반 저럴 줄 진짜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상무부 그 성명서 보시는 그 성명서 제가 다 정독을 했는데요. 무서운 문장을 사진처럼 한번 제가 캡처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1번, 2번, 3번은 제가 붙였고요. Two rules라는 게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The export controls announced in the two rules today restrict PRC's ability. PRC가 바로 중공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공입니다. restrict PRC's ability to 1번 obtain advanced computing chips 2. develop and maintain supercomputer and 3. manufacture advanced semiconductor 요 1, 2, 3를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 봤던 two rules라고 할 때 rule이라는 것은 법규 명령이라고 봐야 하고요. 고성능 칩 1번에 지금 그 중공의 어떤 그 어빌리티를 제약하겠다는 건데 고성능 칩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획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칩이라는 게 바로 CPU, GPU, APU, 인공지능 처리 그 칩 이런 거 전부 다 그 중에서도 아주 성능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구닥다리는 신경 안 쓰고 최근에 나오는 고성능 칩은 다 막아버린다. 두 번째, 슈퍼컴 개발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 싹 막아버리겠다. 거기에는 장비, 칩, 기술 이런 게 다 막나들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장비, 칩, 기술, 이 기술이 바로 사람과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싹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성명서에 있는 그 사진처럼 구체적 액션 규칙을 정했는데 9가지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 상무부 성명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고성능 칩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 획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2가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2가지. 팔지도 않고요. 중공한테 팔지도 않고요. 또 중공이 직접
만들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칩을 결국 손에 넣지 못하게 되는데, 가령 밥이 없으면 사람은 배고파 죽습니다. 칩이 없으면 산업은 칩이 고파서 몰살합니다. 산업이 몰살합니다. 그래서 칩이 없으면 삽 들고 농사나 짓던가 아니면 물고기나 잡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9개 룰 중에서 1, 2, 3 이렇게 9까지 쫙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특정 고성능 칩과 이 칩을 사용한 상품은 교육 금지 목록에 추가한다는 겁니다. Commerce Control 리스트에 올린다는 겁니다. CCL에. 와. 두 번째, 중공에 수출하는 슈퍼컴, 반도체, 제조 개발 장비 이거 전부 사전에 허가받아라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받아라 이겁니다. 사전에. 해외 생산품에도 다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천 특허, 원천 기술 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저기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내세웠는가? 여기서 지금 사진 허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의 소송에서 그러니까 원고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차단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언론 중에서 많은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이거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르륵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한 게 특히 눈에 띄어서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한테 지금 세계의 청이 있는 거 아니냐, 찔러버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첫 번째, 장비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장비 없으면 손으로 못 만듭니다. 장비 없으면 못 만듭니다. 아무리 그 기술이 있어도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단기간에 장비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를 막아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인적 교류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즉 배워서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을 확인 사살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확인 사상, 즉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에 올라 있는 그 타겟 기업과 거래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령 YMTC나 그러니까 CXMT 이런 그러니까 중공의 현재 떠오르는 유력 반도체 핵심 기업들 31개사를 대상에 올렸다는 겁니다. 엔티티 리스트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중공을 사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업도 확인 사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미국 기술 장비 사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그대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공을 패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그 안전장치를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공 제조 2025 요거 완전하게 박살 내버리겠다. 그 일환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 이후에는 지금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나오는 다른 분야로 지금 확대되는 거 아니냐. 요게 저는 주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목에 미국이 반도체 무기화 선언했는데 중공은 딜레마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었는데, 중공이 왜 딜레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은요, 옵션은 두 개뿐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중공의 반응은 그야말로 지금 격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공 반응은 관심이 없고요. 뭐라고 꿀꿀거리겠죠. 꿀꿀거리겠죠. 꿀꿀거리는데 결국 옵션 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서서히 죽는 선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가령 티벳이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깡통 탱크 몰고 가서 그냥 집 밟아서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티벳은 훈련되지도 않았고요. 기껏해야 이제 기도하고 돌멩이나 아니면 나무 짝대기로 그래도 아무리 깡통이라 해도 그 탱크인데 탱크와 소총을 이길 수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티벳은 지금 저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중공 입장에서는 옵션 1,
당장 중공이 미국한테 힘으로 대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지금 대들면 바로 죽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니 옵션 2로 돌아갑니다. 옵션 2는 중공 같으면 이제 꿀꿀거리면서 오늘은 입술을 깨물면서 참는다 이겁니다. 내일 두고 보자 이러면서 참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길러서 내일 미국을 까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들지 못하고 옵션 1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옵션 2로 갔으니까 그 말은 지금은 대들지 못하고 미국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쳐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이 어떤 거 결정을 할 때 중공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중공이 뭐라고 꿀꿀거리든 미국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안 들려 이겁니다. 미국이 이번 결정을 하는데 중공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는 옵션 1은 쓸모없고 옵션 2는 과연 내일 중공 힘이 더 세지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중공이 하려는 거 지금 다 막아버리잖아요. 중공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렇게 꿀꿀대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굴기 저것도 굴기 그래서 2030에는 미국 제끼고 그때는 미국이 걸리면 힘으로 눌러뿌리겠다 뭐 이렇게 이러면서 지금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지금 다 막아버리잖아요. 아니 미국이 가만 안 있잖아. 다 막아버리잖아. 반도체 막는 것은 앞으로 볼 일의 예고편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다 막아버리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친구들, 유력한 그 친구들도 다 같이 다 막아버리는데 중공이 지 홀로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저 깡통 무기들도 내일 되면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녹이 썰어서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유지 보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 성능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2도 효과 없다 이겁니다. 옵션 1을 쓰면 지금 당장 아주 장렬하게 이제 전사하는 것이고 옵션 2를 쓰면 내일까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뿐이다 이겁니다. 중공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게 저 중공 핵심 세력들한테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고 미국이 찌르면 막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옵션 2에 따라 중공은 지금부터 서서히 망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의 공격은 언제 멈추겠는가? 시간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미국이 시간을 왜 정하겠습니까? 미국은 똑똑한데 왜 시간을 정하겠습니까? 시간은 미국 편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중공이 충분히 부셔져야지 멈추지 않겠는가? 중공이 중국으로 다시 시작해야 멈추지 않겠는가? 결국 공산주의 포기하고 자유민주,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미국의 창이 멈추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중공은 미국과 서방이 만든 시장 질서에서 서서히 퇴출당하는 거 아니냐.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중공이 물러간 저 자리를 어느 국가가 차지할지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시장의 적에게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부셔버려야 합니다. 확인 사살까지 해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의 이름으로 자막 조작하는 저 악마방송, 매국질하는 악마방송 저거, 사기 선전 조작하는 악마방송 저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공모해서 부추기고 실드 쳐주는 저 170마리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 그 범죄단체 행동 양아치대들 저것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의 주적들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절대 더 이상 관용해서는 안 되고 협치 같은 거 없고요. 협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준엄한 법치로 한 마리씩 모조리 처단해서 분리수거해서 싹 소각부터 해야 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조리 소각해놓고요. 분리수거 소각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협치는 그 이후에 생각해야 합니다.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트윗에서 본 건데 MBC 간부 직원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라는데 저거는 그냥 호남 향후의 수준 아닙니까?
예? 딱 호남 향후회가 생각납니다. 예. 저것들이 악마적 조작 방송을 했다는 건데, 아이, 차라리 저런 방송 싹 없애버리고요. 차라리 호남 향후회 유튜브나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본질에 맞잖아요. 이런 것을 제재를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완전히 자빨 악마들이 다 차지를 하고서 세금 처먹으면서 뒤에서 오히려 비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화가 매우 화가 난다, 막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이 저렇게 반도체 전면전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미국은 중공을 때려 부수는 것이지 한국이나 한국 기업을 어떻게 뭐 해치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중공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때려버리자, 이렇게 동맹으로 그 기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항상 친구들부터 먼저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중공을 폭파하는 그 폭탄에 동맹과 친구들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런 어떤 그 정책을 시행할 때 중공과는 당연히 협의하지 않습니다. 중공과는 관계없다고요. 그러나 한국과는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가령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 IRA법, 이거 여기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초반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갑자기 뭐 WTO 재순 운운할 때 저거 완전히 멍청한 헛소리라고, 저럴 필요 전혀 없다고, 저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국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중공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물밑에서 협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린 근거는, 그건 뭐 그때는 순전히 어떤 그 논리칙 또는 경험칙에 의해서 어떤 그 직관적 통찰이었는데, 최근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두 개나 나왔다는 겁니다. 1번, 사진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IRA 시행과 관련해서, 즉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겠다, 이런 친서를 보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처럼. 여기서도 명확히 표시되었고요. 두 번째, 이번 반도체 무기화 선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게서 사전에 정보 공유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부 간에 긴밀히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무기화 그 내용을 해설을 해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많은 분량을 한미 간 협의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한국과 충분히 협의되었다는 겁니다. 한미 공급망 그 산업대화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산하에 수출 통제 워킹 그룹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조치 전에 정보 공유하고 협의했고 기업 입장도 전달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계속 한미 간에 긴밀하게 정기적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정보통신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중공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일단 망하는 과정을 가는 거 아니냐. 망한다는 것은 퇴보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주식은 지금 싹 팔아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이라는 겁니다. 저거.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중공 제조업은 글로벌 주요 선수로 성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는 서서히 부서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호재입니다. 미국이 알아서 한국 제끼고 미국 제끼려고 달려드는 중공을 미국이 알아서 처치해 주는데, 우리는 박수치고 환영해야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기에는 한국도 차이콤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콤 리스크를 구조 조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단기 악재,
장기 호재 뭐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한국은 또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미국이 중공을 패 죽일 때 제발 확실히 좀 죽여달라. 아예 저 땅덩어리 갈갈이 씻어버려 달라. 이렇게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결과적으로 지금 중공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중공이 자랑하고 있는 인구를 소비 노예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지 저는 일찍부터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공이 먼저 망하고 자유중국으로 새로 시작해야 북공의 저 꼬맹이 체제도 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이, 자유민주 평화통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공 것들에게 6.25 전쟁할 때 불법으로 지금 한반도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죽이고 부쉈잖아요. 그 전쟁 불법 핵인데 전쟁 배상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종전선언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전쟁 배상금 대신으로 만주 땅 내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이 반도체 분야, 저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라고 저는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차익홈 리스크 회피하는 이 구조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 시점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지금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식어가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또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중공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저 중공의 주력 반도체 기업들 결국 파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예? 그때까지 지금 미국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주력 기업들 이번 조치에 대응 전략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응이 어떤 것이겠느냐? 예? 미국의 유수한 반도체 기업들 전부 다 초우량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응을 하면은 그에 줄줄이 따라가 있는 각종 협력 업체들도 다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어마어마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논리적 대응 전략이 과연 뭐겠습니까? 이거 뭐 뻔합니다. 중공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공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던 그 물건들 중공 이외의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령 한국의 중공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나 되니까 지금 뭐 걱정이다, 큰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중공이 한국에서 사간 반도체하고 미국에서 사온 반도체 섞어서 물건 만들어서 다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공에서 안 만들고 가령 태국에서 만들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공 없어도 아무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투자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호재는 호재인데 아직은 투자할 때 아니다. 단기는 단기 악재, 장기 호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후보지는 분명히 동남아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아닐 것이고요. 중동도 아닐 것이고, 저기 남미 쪽도 아닐 겁니다.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아시아 시대라는 것인데, 한편 아시아 시대라는 것인데, 베트남 저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디를 지금 선택하는지 이거는 한국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메모리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 메모리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 기업, 한국 기업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즉 한마디로 탈중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투자 시점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금 후퇴하는 것, 경기가 지금 식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반도체 자체의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를 사용하는 응용 분야의 기술 혁신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불황의 핵심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분석합니다. 가령 대략 한 20여 년 전쯤에 스마트폰 초기 도입 시기 또는 클라우딩 그 초기 도입 시절 이런 때는 반도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새로운 비즈 모델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독한 악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도체 준공 무기화 선언한 거,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이것보다 더 지독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 신모델 해마다 나오지만 뭐 굳이 교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5G 환경 아직도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반도체를 활용할 새로운 응용 분야 이게 시작이 되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시점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거 테크니컬하게 시장의 테크니컬하게 봐도 가령 현재 상황에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용거래 물량 저거 한 번쯤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털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반도체 경기 자체가 식어가는 와중에 미국의 대중공 반도체 전면 무기화 선언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에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고 조정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 그 후 공급망 재편 과정 진행되는 점도 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한다. 그 후에 반도체 주식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정석이다.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저는 이 반도체 투자가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제가 하이닉스 투자한 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다시 재진입하는 시점을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지금 러시아 특수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 특수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공을 두드러기 패고 있는 거 저거는 한국 조선업의 호재입니다. 이거는 단기에도 호재라고 봅니다. 단기에도 호재고요. 장기로도 호재입니다. 미국 중심의 대중공 봉쇄 전략은 한국의 모든 제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대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선업도 마찬가지고요. 중공 조선업의 기술 혁신은 지금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첨단 기술 획득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선 분야도 이미 미국의 기술 제재 대상에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 제품에 수출 제한 업종 이거 이렇게 지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조선주 장기 그래프 그 내용을 올리기만 하고 설명을 안 드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주들은 거의 대부분 고점에서 장기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외주였던 조선주들은 이 15년 불황에서 지금 초호황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동시에 만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실적 전환되고 있는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현재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되는 모든 것들이 조선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가령 인플레이션 이거는 성가 상승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요. 환율 올라가는 것도 조선업종에는 호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해봤자 이거는 수익성 개선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의 악재가 조선업종에게는 모조리 호재로 작용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 조선주 투자는 그래서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이거 앞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담아야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게 저희 평소 의견이죠.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동향은 지금 미국의 지난 금요일 상무부 성명서에 포함된 그 내용들 앞으로 구체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